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러셀 평촌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박영쌤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하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곧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맞아요. 대체 여름방학 때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저한테 너무 문의가 많아서 제가 수학쌤과 함께 국어는 과연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수학은 과연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딱 정리해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보면 여름방학 때 이제 국어나 수학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약간 이 가이드가 잡히는 거죠. 그쵸? 맞죠? 자신 있으시죠? 아이, 완벽합니다. 그쵸. 제가 또 강의를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차시죠? 저는 딱 10년 차가 넘었습니다. 10년 차. 네, 더 이상 말하면 나이에 대해 쌤, 이제 곧 서머스쿨 아닙니까? 그쵸. 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무슨 썸머스쿨이나 뭐 윈터스쿨 이때만 되면 쌤 강좌가 그냥 다 마감친다고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뭐 또 그 정도는 아닌데 뭐 마감은 맞는데 맞아요? 열심히 강의하니까 또 맞아요. 학생이 또 열심히 또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이 서머스쿨 같은 여름방학은 네. 다음 학기에 선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면 맞죠. 이제 서머스쿨에는 주로 어떤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요게 좀 1학년, 2학년 이렇게 좀 다르죠? 그쵸. 많이 다르죠. 그거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국어도 사실상 조금 뭉뚱그려 생각을 하는데 국어도 생각보다 영역이 좀 많이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학기가 현대문학이나 현대문법 위주예요. 근데 2학기로 넘어가면 난이도가 높아져야 또 아이들의 시험도 또 변별력이 생기니까 네. 고전문학이나 고전문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모든 국민들이 그 경기를 일으킨다는 나란 말싸미 이런 중세국어, 정말 중세시대의 문법을 배우고 또 이제 막 고전문학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고전문학? 살얼이 났다. 그치. 청산의 살얼이 났다. 맞아요. 후렴구 아세요? 후렴구? 네. 덩기덕 풍덕. 이게 근데 어려웠으니까 사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완전. 맞아요. 쌤이 약간 강조해서. 너무 오래됐는데 사실 학창 시절이. 뭔 소리예요? 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니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얼마 안 됐는데, 그쵸? 그래서 보통 이런 고전 문학이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미쌤 같은 좀 강사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 하죠. 건데요. 그쵸? 그래서 이 고전 문학, 고전 문법이 주된 시험 범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보통 방학 때 고전 문학의 흐름을 좀 잡고 가는 강의, 그리고 고전 문법의 기반을 잡고 가는 강의를 저는 되게 추천을 해요. 1학년이요? 네, 1학년이요. 1학년이 딱 1학기는 현대, 2학기는 고전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1학년 교과서 출판사가 되게 많은데 이게 단원별로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가 달라서 작품은 다를 수 있어도 결국 가르치고자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고전문학과 고전문법을 배우게 된다.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될 거는 고전문법은 옛날 문법이에요. 네. 근데 이러면은 지문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현대 문법에서는 높임법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조선시대 중세국어에서 높임법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사실 고전문법은 현대문법에 대한 기반이 좀 깔려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그거 현대문법은 1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그쵸. 그럼 1학기 때께 잘 돼 있어야 결국 2학기도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1학기가 이어져요. 그러면 1학기 때 현대문법 잘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고전문법 강의를 할 때 네. 첫 1, 2주를 아. 현대문법을 싹 잡아줘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네, 되는구나. 왜냐면 이게 1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이들도 국어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사회도 하고 과학도 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현대문법 전반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이든 아니면 처음 이제 나 정말 마음 잡았어 하는 학생이든 어떻게든 좀 이 고전문법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초반부는 현대문법 강의를 좀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고전 문법으로 깨어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고전 영역만 하면 된다. 그러면 2학년은 어떻게 이제 공부해야 돼요? 일단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어의 좀 영역들이 세분화된 과목들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다음 학기 교과서가 뭔지를 일단 좀 잘 알아봐야 돼요. 보통은 이제 1학년 때는 국어 영역을 그냥 하나의 교과서로 1년을 배운다라고 한다면은 2학년은 학기마다 교과서가 정해지는데 보통 이제 뭐 1학기는 문학,
2학기는 독서 혹은 언어와 매체 이런 식으로 교과명이 좀 세분화가 돼요. 저기랑 비슷하네요. 이게 선택하는 거니까. 그쵸. 뭐 미적, 학통, 기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 그러면 교과서가 다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 문학을 배우는 학교인데 교과서 안에 실려있는 작품이 그럼 다 다르네? 그쵸. 예를 들면 교과서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쵸.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제 문학 교과서를 한다. 그럼 뭐 이제 방학 때 해야 될 건 정해져 있어요. 문학 개념어. 보통 요즘 학교들은 교과서를 좀 띄엄띄엄 보면서 유인물이나 부교재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우리 학교 교과서가 뭐 예를 들면 천재 교과서니까 천재 교과서 작품 미리 볼래요. 이거는 좀 구식 공부법. 요즘에 그렇게 국어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되고요. 문학을 우리 학교가 1학기 한다. 그러면 이제 방학 때는 문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반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라고 해서 모든 문학 작품을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개념. 이걸 다 공부하는 거. 그래서 보통 2학기는 독서 혹은 언어와 매체 둘 중 하나로 보통 많이 정해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자면 독서 교과서는 말 그대로 요즘에 우리가 문학이 아닌 비문학을 독서라고 하거든요. 저희 때 비문학? 맞죠. 네, 라떼 비문학. 그쵸. 라떼 비문학을 독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문학이 아닌 글들이 모아져 있는 교과서예요. 뭐 설명문, 논설문, 가끔 수필도 있어요. 수필은 문학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똑같아요.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내용 일치, 전개 방식, 수능에서 독서는 정말 어렵다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내신 독서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내신 독서는 글이 그냥 설명문 하나예요. 그거를 전교생이 막 빡빡빡 외울 거 아니에요. 열심히 봐요. 왜냐면 상위권 친구들도 내신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면 100점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독서 교과서는 사실상 예습은 전혀 뭐 불가능. 그리고 학교에서도 독서 교과서를 한다. 그러면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학교가 독서 교과서를 쓰니까 독서를 예습해야지? 그거는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신 독서는 따로 예습할 게 없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글을 읽는 게 너무 약하다. 나는 모의고사 독서 지문도 손도 못 댄다. 읽었는데 나는 뭐 하나도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방학 때 미리 좀 독해 연습을 하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보통 독서 교과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독해 연습을 하는 거 이런 정도의 강의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뭐 모의고사 독서 지문 정도는 좀 괜찮게 푼다라고 한다면 굳이 방학 때 예습할 게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습할 게 없다고 하면 평상시에 나의 약점을 채우는 기간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름방학을. 아니 그럼 아까 엄매랑 화작 저는 사실 엄매랑 화작이 뭔지 잘 구분도 못하고 이게 또 수능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생긴 게 가장 큰 차이예요. 왜냐면 국어는 사실 선택 과목이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처음 생겼던 변화고 그 수능 선택 과목이 이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렇게 있어요. 줄여서 엄매, 화작이라고 하는데 엄매는 사실상 언어라고 하는 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문법이에요? 문법이 싹 다 들어가고 대신에 신설 과목인 매체가 들어가요. 이 매체가 뭐냐면 TV, 라디오 이런 것들을 대중매체라고 해요. 그럼 인쇄 매체는 보통 이제 신문, 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체에서 국어 사용이 어떠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수능 이제 시험지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유튜브 화면 나오고 이래요. 댓글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 애들 보면서 웃겨가지고 풀지도 못해요. 별풍선 쏘는 느낌으로 나와요. 진짜요? 이거 싫어요? 정말. 그래서 국어가 진보했다. 수능에서 일단 엄매는 그렇고요. 화법과 작문은 애들은 익숙할 거예요. 보통 화법과 작문은 화법은 이제 말하는 거, 작문은 글 쓰는 거인데 이거는 원래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 1학년, 2학년 1번부터 10번까지 그게 보통 화법과 작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수능으로 넘어가서 11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내신에서는 보통 화작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평가를 안 해요. 만약에 우리 학교의 교과목이 화작이다. 그럼 그냥 무늬만 화작인 거예요. 보통 부교재가 들어가요. 화작으로 등급의 변별력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보통 많이 있고요. 보통 엄매를 한다. 그럼 거긴 정말 찐으로 하는 거예요. 엄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엄매 교과서를 바탕으로 대신에 매체보다는 문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2학기가 엄매다라고 한다면은 이 엄매에서 주된 영역인 언어를 공부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문법이고요. 근데 이때 이 문법이라는 거는 현대문법 전범위, 고전문법 전범위예요.
따라서 여름방학 때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2학기를 넘어가야 친구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엄매가 더 어려운 거네요. 훨씬 어렵죠. 딱 정리를 하자면 2학기가 엄매 교과서인 학교들은 이제 방학 때 꼭 문법을 공부하고 가라. 대신에 전 그렇게 말해요. 고전 문법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딱 방학 때는 현대 문법만 싹 다 정리하고 가도 돼요. 보통 학교들이 엄매 교과서를 쓰면은 중간고사는 현대 문법 전범위, 네. 기말고사는 고전 문법 전범위. 근데 가끔 진도가 느린 학교들은 그냥 한 학기 내내 현대 문법만 하다 끝날 때가 많아요. 현대 문법이 그럼 제일 중요한 거네요. 제일 중요해요. 이번 여름방학 때. 네. 그래서 고전 문법은 살짝 좀 보류해도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화작은 그럼 할 필요가? 거의 학교에서 많이 안 하기 네. 때문에 솔직한 말로 화작은 강의도 안 깔려요. 아 그래요? 네. 쌤 강의 없어요? 네, 저도 없고요. 아무도 안 합니다. 아이들이 다 읽으면 풀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저도 풀 수 있는? 당연하죠. 쌤 그건 한국인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없다면. 시간 제한이 있으면 아닌 줄 알았네, 순간. 시간 제한이 있으면 틀릴 수 있죠. 그렇죠. 네,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국어는 딱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좀 더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수학은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저도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수학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적당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적당한 거는 없죠. 없죠. 당연히 없고요. 일단 네. 1학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1학년은 네. 2학기 때 수학하 과목을 배워요. 집합부터 시작하는 곳이에요. 집합부터 시작하는 수학하를 공부할 때 가장 고민이 이걸 수학하도 하고 욕심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다음 수원. 수원! 아이고야. 그래서 딱 기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수원 같이 공부해도 괜찮아요. 근데 웬만하면 여름방학 짧잖아요. 네. 웬만하면 수학하만 공부하시되 내가 근데 수학을 좋아해. 그래서 수원을 하고 싶어. 그건 말리지 않아요. 내가 수학을 좀 못해. 근데 좀 잘하고 싶어. 그럼 수학하를 하고 문제를 그냥 차라리 많이 풀어라. 수학하를 복습하는 문제? 네, 한 번만 제대로 보는 게 낫다. 그쵸. 내 주의예요, 저는. 못하면 못할수록 더욱. 잘하는 애들은 알아서 자기가 문제집 찾아서 더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질문 가서 저 뭘 더 해야 될까 이러잖아요. 맞아. 이게 잘하는 애들 특. 맞지.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일수록 오히려 하나에 집중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리고 문제집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기준을 잡아줄게요. 오, 좋아요. 명쾌하게. 내가 수포자 5등급 이치다 개념 강의 딱 하나. 네. 기본 문제풀이 하는 유형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센수학 1단계 혹은 RPM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보고 틀린 거 다시 풀고 또 틀린 거 다시 보고 이거 반복. 계속 그냥 한 번을 반복하는 게 훨씬 이득. 그러면 선생님 수원은 언제 해요? 이런 학생들은 그냥 겨울방학 때 하는 게 맞아요. 그치.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결국 쌤이 하는 말이랑 제가 하는 말이랑 좀 비슷하네요. 맞아요. 들어보니까 국어랑 비슷해요. 되게. 딱 필요한 것만 제대로 하자. 학부모님들께서 또 많이 하는 실수. 중학교 때는 선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치. 좀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시험 범위가 되게 적어요. 맞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치. 고등학교는 절대 아니에요. 맞지. 내용도 어려워요. 그치. 이 내신 시험이 그냥 교과서 수준이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 무조건 나오죠. 맞아. 모의고사 킬러 문제 무조건 나와요. 만약에 선생님 나는 네. 겨울방학 때 수학하를 공부했어요 라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선행을 한 거지. 중3 때. 그렇게 막 선행한 애들이 있어. 그리고 내 상태, 내 수학 실력이 이러이러합니다.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개인별로 다르잖아요.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은 경우. 그거는 쌤 수강평.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온라인 오셔서 사전문을 클릭한 뒤 Q&A를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제가 정민쌤 때 좀 감동했던 게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윈터스쿨 때 제 수업을 듣고 이제 좀 오랫동안 함께 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정민쌤 인강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윈터스쿨 때 쌤 수업을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한번 시킨 거야. 맞아. 근데 정민쌤이 종이를 가져오시더니 애를 앉혀가지고 정말 1년치 커리큘럼을 다 짜주신 거야. 맞아요. 정말로 하나하나 다 짜주신 거 보고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그때부터 수포자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쌤한테 계속 상담 좀 해줘요. 상담 좀 해줘요. 라고 했었잖아요. 아무튼 자세한 건 그렇게 질문해 주시죠. 좋습니다. 그 2학년. 그쵸. 2학년이면 제일 중요하죠. 수능 과목이니까. 수투니까. 국어도 그렇죠. 사실상 그쵸. 2학년이 수능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그럼 2학년 2학기에서는 수투
수투를 배우죠, 주로. 그쵸. 가장 중요한 거,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기말고사 끝나고 놀지 마세요. 기말고사 끝나고 하루만 놀고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시간이 있거든요. 이때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2학년 정신 차리고 놀아야 돼. 오케이. 고1에 수학 상에 보면 네. 2차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2차 함수가 있어요. 여기 필수입니다.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공부해요? 라고 물어보면 필수 예제 푸는 건 당연하고요. 개념 꼼꼼하게 보고 웬만하면 나는 모의고사 쉬운 4점까지는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어. 쉬운 4점, 어려운 4점이 따로 있어요? 있어요. 수학은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번호대가. 번호대가. 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자이스토리라는 책을 보면은 별표 4점인데도 3개가 안 채워져 있고 예를 들어 하나짜리 2개짜리. 이 정도는 공부하고 오면 너무 이득. 그래서 여름방학 오기 전에 그 파트.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2차 부등식까지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하나 더. 내가 만약에 수능이나 혹은 2학기 선택 과목에 확통이 있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무조건 수학 하 단원에 경우의 수 파트가 있어요. 통째로 싹 다 제대로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제대로가 뭐예요? 이 제대로는 또 기준. 그냥 개념 땡 말고 개념 보고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4점 문제들 아까랑 똑같아요. 너무 어려운 건 안 풀어도 돼. 그 정도만 이렇게 공부하고 오면 그냥 그 이후가 확통이에요.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거 안 하면은 진짜 고생. 그러니 여름방학 되기 전에 그거는 필수로 공부하자. 그쵸. 이거는 지금 여름방학 공부가 아니에요. 맞아요. 여름방학 되기 전에 놀지 말고 공부해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럼 이제 여름방학 때 뭐 해요? 그쵸. 수투 공부하세요. 오케이. 딴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수능에서도 수원 수투가 더 중요하거든요. 수투 공부하세요. 알겠죠?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인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투 공부하시면 돼요. 이번 여름방학 때 수학투를 어떻게 공부하나요? 기본 개념 강의 있죠? 네. 개념 강의 플러스 문제풀이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풀이 하나 잡고 예를 들어 센수학, 뭐 네. RPM 이런 것처럼 오케이. 여기서 내가 지금 저 문제 많이 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문제집 추천. 뭐? 마플 시너지 푸세요. 아실걸요? 풀다가 토하는 문제집 그게 진짜 어려워요? 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양치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름방학 때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해낼 수 있어요. 이거 해놓으면 진짜 편해요. 쌤 인강 중에서 개념 인강 추천 하나 해주세요. 완전 좋은 질문. 그치. 왜냐면 인강,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강을 딱 한번 볼까 하고 들어가잖아요.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솔직한 말로. 맞아요. 왜냐면 이름도 다 다양하고 그래서 이게 뭐 문제야. 난이도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제가 쌤 강의 한번 들어보려고 했다가 빠꾸 먹고 왔어요. 진심으로. 뭘 들어야 될지 몰라서. 어렵다니요, 쌤.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 네. 일단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여름방학 전 있죠? 네. 2차 그치. 방정식 2차 함수. 거기 특강을 내가 또 따로 빼놔서 강좌를 열어놨어. 원샷 2차 함수 특강. 노리셨구만. 이거 무조건 들으셔야 오케이. 돼서. 이거 듣고요. 내가 수학을 좋아해요. 매력 있는 개념 완성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그럼 그거 딱 들으면 좋아. 3등급도 괜찮고요. 4등급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수학을 싫어하는 수포자야. 그러면 이 강의는 조금 그래도 개념을 다지는데 좀 심화도 좀 들어가 있어서 조금 헤비해요. 내가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데 그걸 들으면 싫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아주 얇은 느낌 있는 기초라는 강좌가 있어요. 그거 빠르게 듣고 개념 원리 강좌가 있어요. 내가 딱 공부하고 여기 여러분 숙제로 RPM을 푸시면 RPM 모르는 것도 내가 RPM 강좌를 다 찍어놨어요. 모르는 거 그거 보면서 무한반복 복습.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시면 방학 때 아주 유용할 거고, 만약에 제 인강을 안 듣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선택하냐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수투 처음 공부하는 혹은 내가 등급이 낮은 학생이나 수투 기본반 들어가세요. 기본반 들어가서 아까 말했듯이 문제집 하나 정하고 선생님 전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요. 마플 시너지 푸세요. 그냥 많은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끝나요. 그럼 정리하면은 미적까지는 굳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알아서 할 거야. 걔네는. 오케이. 걔네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특히 공부 못하는 학생은 할 필요 없다. 미죠. 일단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냥 단순 복습이 아니라 개념부터 그냥 손으로 A4 용지에 써가면서 해야 돼요. 저도 근데 그렇게 말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죠? 안 해. 백지 복습이 되게 좋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수학은 손으로 쓰는 과목이잖아요. 써야죠. 뭐 눈으로 복습해. 맞지. 요거 팁이에요. 네. 여러분 강의 들을 때 문제 선생님이 설명하면 문제 밑에다가 풀이를 적죠. 네. 복습하면은 보이지. 그 받아쓰기 있잖아요. 그럼 안 되지. 그 받아쓰기를 뭐하러 해? 사실 저는 교재를 만들 때 그 문제를 뒤로 따로 다 모아놔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돼 있는 책이 있을 수 있거든? 그치. 그러면 연습. 가려야지 뭐. 가려요. 가리고 연습장 A4 용지 준비해서 문제 보고 이 문제에서 내가 배운 개념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해야죠. 복습을 하고 틀린 문제는 다음날 그리고 주말에 적어도 3번은 해야 돼.
이러니까 애들이 국어 숙제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무슨 거구나. 근데 이렇게만 해도 사실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서 이것도 다 소화하기 힘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좀 강조하는 게 1학년은 고전 영역, 2학년은 문법, 그리고 쌤은 1학년은 수학. 그쵸. 네. 2학년은 수학 2. 그치. 딱 여기만 집중하자. 진짜 우리 쌤 강의 준비 열심히 하시죠? 완전. 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딱 그냥 믿고 정말 그럼요. 이것만 해도 된다라는 말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딱 숙제 열심히 하면서 제대로 따라오고 복습. 어떤 복습? 빈칸 백지 복습. 아, 그쵸?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저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국어도 뭐 문학 개념을 배우든 문법을 배우든 개념이 있는 영역이라면은 백지 복습. 그리고 말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좋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얘기하면 느낀 게 결국 모든 학문이 아, 다 맞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전 다르다 생각했거든요. 전 좀 이렇게 이게 뭐 좀 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저 수학쌤 좀 대단한 사람 같고 그치 그랬는데 사실 이게 다 똑같네요. 똑같아서 정말 아이들이 기본만 좀 잘해도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번 그럼 여름방학 완전 대성공이죠. 아 맞죠. 사실 진짜 정말 철레길도 한 걸음부터. 아 너무 국어쌤 같아요? 그쵸? 네. 아 지금 흡수당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말 좀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막 부담 느끼지 말고 불안감 가지지 말고 좀 차근차근 해나가면 다음 학기에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좀 맞습니다.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내신 이제 관련된 것도 그쵸. 한번 기획해보도록 2학기 내신 좋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지금까지 끝! 이게 이게 뭐야? 뭔데요? 선생님, 끝 몰라요? 몰라요. 아. 선생님 목 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